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범덕 TV 세상 한범덕입니다. 이안 크로프턴의 세계사의 세 번째 씬입니다. 파라오의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왕조는 아마 제국이 돼가지고 가장 먼저 생겼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오래 지속된 그런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3,000년 이상 됐으니까 뭐 상이집트, 하이집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이집트를 침략했던 외래 민족들이 사실은 이집트 문명에 흡수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끼친 지금 3,000년 이상의 문명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견이 되고 이집트 문명이 조명이 된 것은 19세기에 발견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는 로제타라는 지역에서 비석이 나왔어요. 그 비석에 글자가 있는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상형 문자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해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 해독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1882년에 이게 해독을 하게 됐습니다. 해독을 하게 되니까 당시 이집트 파라오 중에 그 프톨레마이오스 5세라는 그 파라오 시계열의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이집트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이집트 역사를 보니까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그 주변을 빼놓고는 전부 황량한 사막이었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나일강이 기가 막힌 게 범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상류 쪽에 많은 비옥한 토양을 그 나일강이 싣고 내려와서 이게 넘치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논이 갑자기 그 좋은 흙으로 변하는 거예요. 농사 짓게. 그래서 이집트가 나일강 유역 중심으로 홍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있지만 아주 풍족한 식량을 얻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도시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최초 BC 3100년에 그 상이집트, 하이집트 할 때 메네스라는 아주 걸출한 왕이 이걸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해서 이집트 왕국을 만드는데 이 범람하는 나일강을 잡기 위해서는 고도로 효율화된 중앙 집권적인 행정 체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이 메네스는 파라오로 군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클레오파트라 이루기까지 그 투탕카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에 이르는 동안 그 파라오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것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부하 장군이었어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원정 중에 병사를 하자 여러 장군들이 다툼을 하다가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집트를 가서 파라오가 됩니다. 이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파라오는 아까 얘기한 상하 이집트를 통일한 메네스였습니다. 이 메네스는 그때 최초 파라오를 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를 이루는데 이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수에 대한 나일강 유역을 하면서 거대한 공군 건축물을 짓게 되죠. 그 피라미드, 왕의 무덤, 왕은 신권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 유명한 스핑크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니까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때 최초로 만드는 그 피라미드를 한 사람은 그 조세르라는 왕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조세르라는 파라오 밑에 임호텝이라는 걸출한 재상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의사이기도 하고 또 그 철학, 건축에 특히 아마 밝아서 이 사람이 거의 신적 존재로까지 올려붙어서 오늘날 그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그런 설계도를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임호텝이 건축, 공학, 노동 조직을 이렇게 결합시킨
그런 작품을 내서 오늘날 이집트에서는 이 사람은 상당히 위대한 신의 반열에 갖다 놓습니다. 그때 지금 이집트가 뭐 관광대국이지만 여기 보면 가자지구의 큰 피라미드는 그때 당시 높이가 138m라고 합니다. 4,000년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높은 건축물로 군림을 했다니까 그 위대한 건축설을 알만하지요. 이집트의 그 뒤에 이제 무역이나 이집트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집트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나일강 지역에 있으면서 농산물, 광산물은 풍부했는데 이 목재, 이 사막이니까 목재가 부족하고 또 뭐 그렇게 되니까 뭐 기름도 없고 또 이 당시에 이제 포도주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런 걸 수입을 했습니다. 대신 농산물 풍족하니까 농산물과 강산물은 수출하고 그래서 결국 무역이 이루어져서 상당히 활발한 도시들이 나오고 거기에 유명한 이제 멤피스가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는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번창을 해가지고 BC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는 서쪽으로 시리아 또 동쪽으로는 이 수단 이 아프리카, 이 동아프리카까지 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타이트족, 이 철을 쓰는 또 바빌로니아, 아시리아하고 계속 싸우게 되죠. 결국에 이 유명한 BC 1385년, 2000년 전에 람세스 2세라는 10개의 그 모세와 대치되는 왕으로 나오지만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각 종족을 뭐 다 싸워서 이기고 해서 상당히 추앙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BC 700년경에는 아시리아한테 이집트가 지게 됩니다. 또 BC 525년에는 페르시아가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될 때까지 페르시아 지배를 받게 되죠. 이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파라오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 저 대왕의 장군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가 다시 또 파라오 칭호를 받아서 또 이어지는 걸 보면 그 이집트에 대한 그 파라오의 힘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걸출한 영웅이 나올 때까지 이집트는 존속이 됐던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뭐 많은 문화 문명의 요소를 가져다 준 고대 사회, 고대 지구의 위대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종교도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맨 끝부분 투탕카몬이 마지막 왕인데 이 아버지는 아벤호테프 4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때까지 다신교였던 이집트의 종교를 유일신 체제로 바꿉니다. 태양을 숭배해서 아톤이라는 태양 숭배하는 인물을 놓고 자기 이름도 아크나톤이라고 해서 아톤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유일신으로 바꾸면서도 사실 왕조의 쇠퇴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 아들 투탱카멘을 마지막으로 그 아마 클레오파트라의 동생격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로마의 안토니우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 최초의 이집트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